안녕하십니까. 청년 신혼부부들 4달부터 4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2021년 6월 21일자 부동산 소식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청년 신혼부부들 4달부터 다음 달부터 그러면 7월달부터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20대고 20대 후반, 30대, 40대, 50대, 60대 후반까지, 60대 후반까지 돈 못 갚아. 이렇게 하고 나 대출 신청 안 할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금융 상식이라든지 부동산 상식이 없으면 이럴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40년 만기 주담대 대출이 났다는 것은 청년들한테 엄청난 좋은 상품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50년 주택담보대출, 60년 주택담보대출 이게 나온다면 저는 더 좋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뭐 80, 90까지 살지도 못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대출을 길게 가져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국가는 항상 모든 나라는 역사가 증명한 겁니다. 역사, 금융의 역사, 돈의 역사, 화폐의 역사, 그 다음에 경제학의 역사, 히스토리, 그 다음에 히스토리를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어떻게 했냐? 화폐를 계속해서 찍어냈어요. 근데 더 많이 찍어내죠. 그래서 부채를 장기적으로 딜레이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10년, 예를 들어서 40년 만기 대출을 해놓고요. 10년 살고요. 10년 사이에 내가 3억짜리 아파트가 어떻게 되죠? 내가 3억짜리 샀는데 2억 5천을 2억 뭐 예를 들어서 3억이면 얼마죠? 3, 6, 18 뭐 한 2억 가까이 대출할 수 있게 되니까 어쨌든 2억 정도를 대출하고 1억을 내 돈 들어가서 했고 2억을 대출했는데 이 대출 이자를 예를 들어 40년 할부로 내놨다. 근데 만약에 내가 원금을 2억에 대한 원금을 40년에서 찢어서 내고 있고요. 분할해서 그 사이에 10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아파트가 6억으로 오른다면 3억에서 6억으로 오른다면 그거 팔면 돼요. 팔면 어떡하죠? 팔면 2억 가볍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데 이사 가면 또 올라가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옆에 지역으로 옮겨가면 또 저렴한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광주광역시를 기준으로 또 서울을 뭐 기준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광주광역시가 예를 기준에서 3억이 됐는데 내가 3억 주고 샀어요. 지금 5억 됐고 6억 됐죠. 다시 담양이나 화순이나 또 광주광역시에서 외곽으로 물러서면 또 3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4억짜리 아파트가 있고요. 다시 그게 또 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 없다. 나주나 화순이나 담양이나 장성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점핑해서 가는 거면 되는 거고요. 다시 또 그것을 내가 담보로 해서 다시 예를 들어서 3억을 돈을 번 거잖아요. 내가 또 저축했잖아요. 10년간. 그러면 어떻게 되죠? 5억짜리 다시 살 수 있어요. 6억짜리도 다시 살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대출이 어떻게 뜬다? 대출이 한 1억으로 더 줄 수도 있겠죠. 이 논리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장기 상품이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혜택인 겁니다. 이것을 경제학적인 것을 이해를 하고 금융화폐 공학적인 것을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한 혜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가장 잘했다고 저는 칭찬해 줄 만한 게 40년 만기 주담보 대출 상품을 만들어낸 거라고 보겠습니다. 40년 초창기 모기지 개요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요. 자격은 만 39세 청년부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만 혜택을 준다네요. 저는 혜택이 안 되네요. 일단 40년 초창기 모기지와 30년 만기 대출의 월 대출 상환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3억 원을 빌려서 650 아파트 구입 후 신혼부부 경우 기존 30년 만기 대출 2.85%에서 월 상환액이 124만 1,000원인데요. 40년 초창기 모기지 금리 2.9% 적용하면 월 상환액이 105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금자리 론과 적격대출 봤더니 보금자리 론은 6억 원 이하고요. 그 다음에 적격대출은 9억 원 이하고요. 소득이 보금자리 론은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8천만 원,
8,500 이하고요. 적격대출은 제한은 없네요. 소득 제한은 없고요. 그 다음에 보금자리로는 3억에서 3억 6천만 원 7월부터 좀 올라갔습니다. 적격대출은 5억까지고요. 그다음에 보금자리로는 2%대입니다. 적격대출은 4%대고요. 가입처는 보금자리로는 주택금융공사 은행이고요. 적격대출은 은행과 보험사네요. 청년 맞춤형 전월세 인당 한도 1억 원 확대했습니다. 7월 1일부터 확대하고요. 전월세 대출 한도를 7천만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했고요. 만 34세 무주택 청년에 해당합니다. 금리는 2.4%에 해당되고요. 기존 대출 한도 작아서 일반 대출을 이용한 연간 약 5천 명에서 약 4천억 원 혜택 볼 전망이라고 잡혀져 있네요. 이건 뭐 자세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 제공 차원에서 한번 기사로 다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들이 다음 달부터 4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만기가 가장 긴 주담대는 30년짜리인데 이보다 10년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매달 갚아야 올리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금융위원회 20일 보험자리 등 정책 모기지 40년 초창기 모기지를 7일부터 도입했고요. 자격은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고요. 금융위원회 대출을 저희가 4월 가계부채 관리방을 내놨고요. 그런데 이로 인해 정작 무주택 실수자들이 집을 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했고요. 그래서 초창기 모기지를 실행해 실수자를 돕겠다는 것이고요. 3억 원 대출 올 상환액 124만 30년 105만 40년 이렇게 됩니다. 금융에 따르면 집을 사려는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로는 3억 원을 대출받은 경우 30년 만기 조건 아니면 월 상환액 금액은 124만 1천원입니다. 만기가 40년으로 연장되고요. 105만 7천원으로 1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원금 갚은데 갚은 기간이 10년 늘어나기 때문에 금융위는 대출 3년 이후부터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도 원금을 더 빨리 갚을 수 있게 되고요. 40년 만기가 적용되는 대출 상품을 주는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 적격대출이고요. 보금자리 소득은 7천만 원 이하 가구 6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말하고요. 적격대출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는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을 통해 5억 한도로 대출해 주는 거고요. 금리는 3%대에서 2%대 보금자리입니다. 보금자리보다는 좀 높고요. 1% 더 높죠. 다음 달부터 보금자리 가능한 한도가 기존의 3억에서 3억 6천으로 늘어나고요. 40년 만기 보금자리도 해당되고요. 단 최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LTV가 70%까지로 제한됩니다. 가진 돈이 1억 5천만으로 5억 원짜리 주택을 사려던 사람의 경우 기존의 보금자리를 한도가 3억 원까지 불가능하겠지만 다음 달부터는 3억 5천만 원 LTV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가능해지고요. 보금자리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시중은행 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고요. 적격대출 신청은 시중은행 보험사 등에서 하면 되지만 총량 제한으로 인해 한도가 소진되면 이용이 불가능한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항상 이렇게 총량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빨리 신청해야 됩니다. 청년 전월세 지원 1억 원으로 확대됐고요. 다음 달부터 대학생, 취업생, 무주택 청년의 전월세 대출 한도가 7천만 원으로 1억 원으로 상향되고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줘 연 2%의 대출금리를 대출되는데 청년 맞춤 전월세 상품이 해당되고요. 만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7천만 원 이하 전세 보증이 월 50만 원 이하로 지원해 왔는데 지원 한도가 1억 원으로 높아진 게 금융위기 대출 한도가 작아져서 일반 대출을 쓸 수밖에 없다. 청년이 연간 5천 명에게 혜택을 새로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요. 청년 전년월세 대출은 14개 은행과 전국지점과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뱅크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 청년이나 신용회복자,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서 대출 보증을 대출해줄 때 수수료도 0.05에서 0.02로 절반 이상 인하하기로 했고요. 이번 인하로 연간 6만 가구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요.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 요건 중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를 7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3분기에 시행 예정이라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위험을 해소하려면 세입자가 가입하려는 보증금 반환을 보증 대상에서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4분기에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보고 있네요. 그리고 다주택자 종부세 하나 없다. 부부 각자 명의가 유리하다. 여당 종부세 Q&A 하고 있는 거 보네요. 개편 후 양도세 더 내는 장기보유 고가주택 양도세를 부담 줄여준다고 했더니 장기보유가 고가주택 대리 세폭탄을 맞고 있다. 요런 기사도 있네요. 그리고 종부세 시행령 매년 땜질 누가 얼마 낼지 그때 정한다는 여당입니다. 상위 2% 종부세 논란에 대한 소식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주택부 종부세를 봤더니 2019년에 9천억에서 다주택자 9천억이네요. 1주택자는 430억이고 2020년은 1주택자가
200억 정도 되고요. 다주택자 1조 한 3,300억 되고요. 2021년에는 1주택자가 한 2천억 정도 되고요. 다주택자는 5조 6천억 정도 되네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이게 이해가 문제가 되냐? 뭐 깜깜이 세금이 된 종부세, 매년 시행령 개정이 바람직한가? 부부 공동 소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집값이 떨어져도 세금을 더 내야 될 수도 있고 2대 98에 뭐 라고 정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이렇게 논란이 많이 뭐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친 듯이 치솟는 미국 집값이라네요. 악취가 나는 흉가에도 7억 원에 팔렸답니다. 미국이 물가가 세긴 센 것 같아요. 저번에 소식도 봤었더니 우리나라 한 10평 되는 오피스텔 같은 그런 주택인데도 월세가 약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에 비하면 대략 한 강주권으로 기준을 하더라도 약 5배 정도, 40만 원 정도 하니까 40만 원 좀 이하이기도 하고 40만 원도 되고 뭐 40 좀 넘어가기도 하고 50도 되고 그러죠. 약 대략 한 4배, 5배 더 비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게 소득 기준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가 수준이겠죠.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